미투 운동이 지속되면서 애꿎은 가족들까지 그 파장이 번지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물론이고 가해자 가족, 피해자 가족까지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서지영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 이제 2달이 돼가는데요. 오늘 마이패밀리에서는 가족 피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와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또 이화여대에서 미투 운동이 미투 문제가 학생들에 의해서 폭로가 됐고요. 네. 고등학교에서도 자꾸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중학교에서도 일어나고 네. 있죠. 지금 이제 교육계를 중심으로 이 미투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상황을 좀 살펴보면 네. 말씀하셨던 이대 같은 경우에는 음대 한 교수가 내가 한의학을 공부했다 하면서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 네. 또 미대에 있는 한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불러서 지인의 술자리에 술 대접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지금 폭로들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학생들이 그래서 그 네. 교수 연구실 앞에 그렇죠. 빼곡하게 네. 지금 그 포스트잇으로 붙여놨는데 네. 저게 문고리까지 지금 완전히 자리를 잡을 정도로 그랬더군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당신의 추악함을 가르침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죠. 지금 아직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증언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노가 아무래도 커지는 게 아닌가 싶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별히 여중여고에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한광여중과 한광여고인데 여기서 지금 교사들이 몇 명이냐 총 12명에 해당되는 교사가 지금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그중엔 또 교목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적어도 학생들 얘기로는 올해 처음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오랫동안 있어왔던 이야기고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얘기가 나왔던 거는 한광여중에서 교사 2명과 교목 1명이 성추행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경찰이 전수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막상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플러스 5명의 교사가 더 연루가 돼 있더라. 그리고 나서 봤더니 거기 위쪽에 있던 고등학교 여고에서도 그 교사 4명이 또 함께 포함이 되면서 총 12명의 교사가 학생들 성폭력에 사실상 굉장히 부정적인 아주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그중에 지금 총 1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12명 중에 지금 1명이 사표를 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국민일보가 이번에 통계를 내본 겁니다. 교육계에서 나온 미투 쭉 살펴봤더니 전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미투는 62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교육계 건이 24건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죠. 왜 유독 교육계에 많을까요? 일단은 교육계라고 하는 게 적어도 우리가 뭐 제왕적 위치 이런 게 되게 낯선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선생님이나 교수들은 기본적으로는 심리적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존중의 대상이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권력 행사 같은 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왜냐하면 성적을 주잖아요. 그렇다 보니 여러 평가의 주체로서 교수나 교사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왕적 위치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대부분의 교사들과 교수들이 공평하게 평가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들이 혹은 뭐 학생들이 가져야 될 아주 건강한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들을 악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이런 일들이 되게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쉬쉬하게 되는 아주 그 암묵적 폭력이 2차적으로 또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게 또 교육계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반대로 미투 운동이 시작점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법조계 그리고 의료계 쪽은 오히려 잠잠해지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이제 서지영 검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미투 운동이 촉발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늘 우리가 해왔던 이야기지만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법조계가 가지고 있는 폐쇄적 조직 구조와 또 그들만의 결속력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이 미투 운동의 추이를 보고 지금 아직은 법적 결과가 나온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뭔가 조짐이 있지 않겠는가 싶을 정도로 일단은 좀 숨죽이고 있다는 분위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의료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전공의라든지 이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바로 위에 일련의 도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향후 발생하게 될 혹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여러 피해들 그리고 입소문이 굉장히 빠른 곳이기 때문에 그 뒤로 발생할 단기적으로는 아니라도 장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이제 법조계나 의료계에서 미투 운동이 보다 본격적으로 혹은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뭐 없지 않을 텐데 조용한 것 아닌가라는 분석으로 나오고 있죠. 네. 네. 또 언론계에서도 있었는데요. 최순실 의상실 특종 보도로 유명한 한 종편 채널 기자도 또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최순실로 뜨고 또 미투로 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회부장으로 알려져 있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후배 여기자를 성폭행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성폭행을 한 것으로 인해서 이 후배 여기자는 퇴사를 한 상황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뭐 본인은 이건 사실 무근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아직은 그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의혹으로만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유명했던 기자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격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해자로 지목된 언론인이 피해자보다도 더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아내와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1차 사과의 대상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얘기는 그렇다면 피해자를 처음부터 그의 존재의 무게를 어떤 것으로 봤던 것인가, 그야말로 어떤 상품이나 하나의 굉장히 단순한 대상으로 봤던 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가족들 굉장히 미안할 겁니다.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 함께했고 또 그만큼 신뢰가 컸던 가족이기 때문에 충격이 컸을 수 있죠. 그들도 피해자일 거예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일단 성폭력의 대상이 되었던 그 여성들, 성폭력의 대상이 되었던 그 존재에 대해서 1차 사과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지금도 이미 상황이 벌어지고 사건 사고화된 이 상황에서도 이 사건 자체를 굉장히 경미하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피해 정도를 굉장히 축소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네.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검찰 출석을 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상당수 국민들이 이런 입장 발표,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이런 입장 발표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일단은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 김지은 씨로 시작했다가 그 뒤로 싱크탱크 더연의 그 직원 여성이 네. 있었고 그 뒤로 지금 3명이 더 나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몇 명이 더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뭐냐면 물론 김지은 씨에게 SNS상으로 미안하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은 2번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강간이냐 화간이냐 주제가 아직까지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안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합의된 관계였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그 뒤로 나는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내가 어떤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이런 것이 강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화간이었을 것이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입장을 조금 더 견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안 전 지사와 관련된 본격적인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민주당 지도부만 했어요. 그 구체적인 어떤 사과나 이런 것들이 안 전 지사로부터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또 국민들의 약간 분노와 또 속상한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가져오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적어도 피해자가 다수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상습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전 지사가 조금 더 솔직하게 그리고 분명한 사과를 했다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야 될 벌은 받아야 되겠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갖게 될 이런 약간 분노랄까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대 사례라고 할까요? 미투 의혹이 불거졌던 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경우에 이제 즉각적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근데 그 경우에는 또 부인과 아들이 적극적으로 부모를 옹호하는 반대 사례라고 하긴 그렇겠군요. 이 부인의 글입니다. 그 여성분이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면 물론 잘못이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일회성 실수라도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이 일이 완전 잘못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남편의 성격과 강직성을 알고 있기에 한 번의 실수로 부부간에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다. 부부간에 용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아들의 글을 볼까요? 의원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 죄에 대한 입증이니 이런 글들이 보이는데 아버지는 한평생 너무 답답할 정도로 희생하며 살아온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투 운동의 본질을 이어가 주시라. 이렇게 또 미투 운동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이어가 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민병두 의원의 아들은. 이런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일단 뭐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트래킹하다가 몇 번 이렇게 만난 여성과 2008년에 노래방에 가서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로 얘기가 나오자마자 1시간 반 만에 바로 의원직 사퇴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가족들의 반응은 다른 그 이전에 미투 운동 관련해서 발생했던 사건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마치 그 전에 이제 클린턴과 관련해서 힐러리의 반응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죠. 타인에게 했던 그 한 번의 실수는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 그러나 아내로서 나에게 했던 한 번의 실수는 나는 이해할 수 있다. 받아들이고 끌어안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 루인스키 사고와는 경중이 많이 다르긴 한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아버지는 도덕적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아버지를 믿는다는 의미를 아주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준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면서도 미투 운동에 관련된 부분은 부인하지는 또 않고 있고 또 꾸준히 진행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아버지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긴 하되 또 잘못은 잘못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 취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굉장히 긍정적인 예라고 할까요? 이런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가족들도 미투를 지지하나 내 아버지는 분명 잘못했습니다라는 걸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족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지 또 그 가족들을 바라보는 다른 국민들의 시선도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게 가족들 모두가 다 한꺼번에 싸잡아서 어떤 가해자로 가거나 가해자 이꼴 가해자 가족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분리해내는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칫하면 대중들의 배신감이나 분노가 그 가해자의 가족들에게 가기 아주 좋은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차 피해는 가해자 가족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에게도 좀 함께 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주 굉장히 복잡한 구조인데 이 가해자 가족이 가해를 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가해자 가족들도 피해자고요. 한면으로 보면 왜냐하면 오랫동안 믿었던 내 아버지, 오랫동안 믿었던 내 가족이 사실은 깜짝 놀랄 만한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 자체만 아주 충격일 뿐만 아니라 실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조민기 씨 아내에게나 조민기 씨 딸에게 엄청나게 SNS에 공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네. 심지어 그 딸 같은 경우는 SNS 계정을 아예 닫아버렸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조재현 씨 딸에게도 너 빨리 내려와라. 너 아버지 덕에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한꺼번에 우리가 마치 연좌제처럼 간다면 미투 운동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 본질은 많이 아마 약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또 피해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를테면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도 그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제 단체가 하나 만들어졌고 네. 이 부분이 단순히 그냥 뭐 힘만 얹겠다가 아니라 김지은 씨에 대한 2차 피해를 좀 막아달라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서지현 검사가 처음에 미투 노출을 했을 때 이 서지현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다른 여러 이제 변호사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함께 나오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은 어느 특정 세력에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정치적으로 뭐 반대편에 있는 뭐 악의적인 음모가 아니냐라는 가족들에 대한 음해에 대한 반박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제 피해자가 가지고 있을 만한 게 사회적 충격이 나 스스로를 이 사회에 노출시켜서 내 이름과 내 얼굴을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일이지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 와중에 불나방처럼 본인을 던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발생하는 2차 피해들이 만약에 만연하게 된다면 어쩌면 미투 운동은 하나의 사회적 개혁 운동인데 이런 변화와 개혁의 조짐들은 이런 두려움이 커지게 되면 어려워지거든요. 네. 이런 면에 있어서 가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도 멈춰야 할 것이고 또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역시 멈춰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성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와 함께 우리 가족들의 2차 피해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